2022년 5월 이후에 러시아가 KH-22의 사용을 공개를 했지만 실제로 제3자에 의해서 촬영이 된 동영상이 최근 공개가 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2022년 6월 27일 크라멘추크에 있는 쇼핑몰을 공격할 당시로 KH-22의 모습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이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 체계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운용을 하기 시작한 것과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관한 물증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KH-22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KH-22에 대해서는 AS 키첸이라고도 불리우며 구소련이 1962년도에 미 해군 항공모함 전투단이나 대형 순양함 또는 고가치 지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장거리 대형 대함 미사일입니다. 2016년도에 개량한 모델로 KH-32 또는 AS6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자세한 재원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러시아가 KH-22를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총 4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러시아는 그중 최소 10발이 KH-22라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5월 11일 러시아 스스로가 2발의 KH-22를 발사했다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선전용으로 폭격기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KH-22의 형상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러시아가 KH-22를 발사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6월 9일입니다. 13발을 발사를 했는데 오데사 북쪽에 약 15km 떨어져 있는 폰탄카라는 곳에서 7발의 발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발이 오후 10시 35분경 리베이라라는 쇼핑몰의 명중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두 발이 크레멘추크로 향해서 발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쇼핑몰에 떨어져서 민간인 21명이 사망을 하고 최소 5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레멘추크에는 군사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시의 북서쪽에 대규모 유류 저장고가 있는데 시가지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에는 오데사 남쪽 70km 지점에 있는 세르히우카라는 곳에 세 발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발이 9층짜리 아파트에 명중을 하면서 21명이 사망을 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르히우카는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조그만 소규모촌락입니다. 7월 23일에는 중부의 크로피우니츠키라는 곳에 13발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8발이 KH-22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피우니츠크 시 중심에서 약 11km 떨어진 외곽에 카나토보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의 KH-22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플랫폼인 Tu-22M3 백파이어 출발지가 어딘지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 공군에서 Tu-22M3 백파이어를 운영하는 부대는 장거리 항공사령부 예하기지 단 2곳뿐입니다. 사르토프 외곽에 있는 옌겔스2라고 불리우는 제6950 공군기지, 과거에 제22 근위 중폭격기 사단이 주둔을 하던 곳입니다. 다른 곳은 시베리아 중부에 있는 바이카로스 인근의 이르크츠주의 스레드니에 있는 제6953 공군기지 2곳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KH-22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Tu-22M3 폭격기들은 사라토프 외곽에 있는 옌겔스2 공군기지에 소속이 된 기체가 확실합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4월 키이우에서 전격 철수한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선에서 이제 전력을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키이우 공략 작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 병력과 장비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으로 지상전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선은 교착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 교리인 전력의 집중, 돌파, 우회, 포위, 섬멸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경우 방어진을 형성한 적의 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여 돌파한 후
포위하여 섬멸한다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설정이 된 전투 교리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교리에 맞추어서 지상전 무기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교리의 최대 약점은 한 곳에 집결된 적이 없을 경우, 즉 상대가 분산되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유 전력을 집중해서 공격할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며 지휘관은 전략적이거나 전술적 목표가 없는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서 보유 전력을 축차적으로 손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군 기본 교리에 익숙한 우크라이나는 크림 반도를 상실한 후 절취부심을 하며 미국 군사고문단의 도움으로 여단급으로 편성된 부대를 최대한 분산 배치를 시켜서 러시아군이 주공을 삼을 만한 공격 목표 자체를 제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에 국경에서 대규모 교전을 포기하고 내륙 깊숙이 러시아군을 끌어들인 후 길어진 러시아군 보급선을 소부대 위주로 공격을 하여 병참을 마비시키면서 러시아군의 손실을 강요를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소대급 단위의 전술 제대를 상대하면서 유류와 탄약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키이우 공략 작전에 대응을 한 러시아군의 요체입니다. 러시아가 병력, 화력자산, 기동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 공세가 돈좌가 되자 분산 배치되었던 여단급 부대를 집결을 시켜서 반격 작전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는 KH-22를 사용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키이우 공략 작전의 실패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나토식의 분산, 집결 후 타격, 그리고 재분산이라는 기동 네트워크전을 채택을 한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수행 방식에 러시아군의 전통적인 교리인 집중, 돌파, 우회 선멸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격파할 규모의 적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군 야전 지휘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당면한 현 상황을 타개하며 국면을 반전시킬 마땅한 무기 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후방 병참 기지나 민간인을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와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이후 러시아는 대지 공격용 미사일의 발사를 늘린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수십 종류의 잡다한 미사일 중에 대지 공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술용 중단거리 미사일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거리 70에서 120km인 OTR-21로 불리우는 토치카 SS-21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거리 500km인 이스칸다르 SS-26등입니다. 그나마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은 개전 초기에 거의 소진이 되어 현재 재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 러시아가 보유한 지상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인 9M729 스크루드라이버,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KH-55 켄트,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KH-101, KH-102 정도이나 모두 사거리가 2000에서 2500km가 넘어 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나머지 미사일들은 대공미사일이나 대한미사일이나 사거리가 6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등으로 당장 유럽 전선에 투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대지 공격용 미사일은 개발된 지 60년이 지난 KH-22가 유일하다시피 한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현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궁여지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게 의도적인가, 아니면 미사일 자체의 정확도 결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가 KH-22를 가지고 민간 시설에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 자체의 정확도 결여가 되는 성능의 문제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의도적인 것이냐라는 문제는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성 문제와 전후 전쟁 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KH-22의 첫 사용은 5월 11일 2발, 6월 9일 13발, 6월 27일 2발, 6월 30에서 7월 1일 3발, 7월 23일 8발 등 확인된 게 총 23발입니다. 그 중에서 6월 9일 폰탄카 리베이라 쇼핑몰, 그 다음에 6월 27일 크레멘추크시의 쇼핑몰, 6월 30일에서 7월 2일 세르히우카의 9층짜리 아파트,
등 그 피탄 현장이 공개된 곳에 위성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이 지역들은 KH-22의 원형 공사한 오차 3마일 6km 정도를 적용을 하더라도 전부 다 민간인 거주 지역입니다. 군사시설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KH-22의 정확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는 전쟁 범죄로 제소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러시아의 이번 상황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인도에 관한 범죄를 범한 겁니다. 이 이외에도 유엔 헌장 제2조 4항 회원국의 지위에 관한 규정,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의 집단살해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2항의 전쟁 범죄 중 민간인에 대한 공격, 2014년 체결된 민스크 협정의 집속탄 사용 금지 규정 등을 러시아는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전통적 지상전 교리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라는 프레임으로 개발이 된 러시아의 무기 체계와 미사일의 전력 구성이 현재 러시아를 군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전술적 필요성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SRBM의 획득이 필요한데 이를 이란이나 북한 또는 중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감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의 박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